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류마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의 식이요법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반복해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두 번째, 식사일기를 기록한다. 세 번째, 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와 채소를 많이 먹는다. 네 번째, 단맛을 끊어야 염증이 줄어든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피하라. 아침을 많이 먹고 저녁을 적게 먹는다. 아침을 왕처럼 먹고 저녁을 거지처럼 먹는다. 7번, 방부제 살충제 들어간 음식을 주의한다. 8번, 홍삼과 같은 면역력을 올리는 음식은 자가면역 질환의 면역 상태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면역의 과잉 항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품이나 약재는 주의한다. 이렇게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 류마티스 질환 식이요법 원칙을 말씀드릴 건데, 이 8가지요. 간혹 이런 말씀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음식 때문에 발병한 게 아니라는데 굳이 음식을 가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경우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음식 때문에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으려면 이런 항목들을 지켜야지 잘 낫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8번만 제외하면요. 1번부터 7번은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는 원칙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건강한 분들도 해야 되는 원칙이에요. 내가 매우 건강한 상태일지라 하더라도 1번부터 7번은 지켜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자가면역 질환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건강 식단 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식단요법, 류마티스 질환 식이요법을 어떤 무슨 특별한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그냥 지켜야 하는, 내가 매우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그 정도 기본적인 원칙이다 생각하시면 좀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9번째 원칙입니다.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의 9번째 원칙, 카페인, 특히 커피 섭취에 주의한다. 주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드셔야 합니다. 커피를 안 드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에서 이제 커피가 나왔고 카페인이 나왔는데, 저를 찾아오셨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나이에 비해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심하게 나타나신 분들 보면요, 커피를 매우 즐겼던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커피를 많이 마셨던 분들에게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커피가 그만큼 뼈의 골다공증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커피에 의존도가 한번 생기면은 그 의존도에 계속 일종의 중독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의존도가 생긴 분들은 머리가 멍할 때 커피를 마셔야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심해요. 그래서 커피를 드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이럴 때마다 커피를 마시게 되고 결국 의존도가 심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 커피가 류마티스 질환에 안 좋은 이유는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에요. 혈관이 이렇게 폭이 이렇게 넓었다면 커피를 먹으면 이렇게 좁아집니다.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면 결국은요, 혈관의 긴장 상태가 유발되고 추후에 말초 혈액순환이 저하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손발 쪽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그러다 보면 손가락 발가락 쪽에 관절들이 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 통증이 점차적으로 심할 수 있다.
금방은 모르는데 커피를 오랫동안 드시다 보면 이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오래 드신 분들은 손발이 차가워지고 자궁이 차가워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카페인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소변을 자주 보고요. 야간에 소변을 보러 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야뇨 현상이라고 해서 새벽에 소변을 보러 가신 경우가 많은데 커피 드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잠들어서 아침 기상 때까지 화장실을 가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새벽에 소변을 보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소변을 보러 가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졌다. 그래서 커피를 오랫동안 드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신장 기능이 약하고요. 특히 루푸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단백뇨가 나오신 분들이라면 커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잠을 일찍 못 자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잠을 항상 못 자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커피를 드시면 결국 잠을 또 못 자게 되고 깊은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푹 주무지를 못해요. 다음날 아침 조조광직, 통증 심해지죠. 잠을 잘 자야지 자가 면역이 안정되면서 몸 상태가 좋아지는데 결국 숙면을 못 차게 되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는 카페인, 이 혈관 수축 작용 때문에 심장에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커피 오래 드신 분들 보면은 부정맥이나 협심증이 생긴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커피를 반드시 끊어야 되고 커피를 드시다 보면 결국 부정맥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 관련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꼭 끊어야 되는 것이 커피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또 잘 두근거려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여성분들, 자가면역 질환 여성 환자분들 보면은 가슴이 잘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상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커피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역으로 보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나은 분들 중에서요. 커피 드셨다고 하는 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커피를 내가 즐겨 마셨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왔다. 커피를 내가 즐겨 마셨는데 루푸스가 나왔다. 커피를 내가 즐겨 마셨는데 강해성 척추염이 나왔다.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 소변근 통증이 나왔다.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 피부경화증이 나왔다. 이런 분들은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안 드시고 끊으신 분들 중에서 나으신 분들이 있지 커피 드신 분 중에서는 완치 상태, 관해 상태 도달한 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 점이 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커피 마셔도 된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병이 나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병이 나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셔도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럼 난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잘 보시면은 커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카페인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즐겨 마시는 분 중에서 나은 분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난 그래도 커피를 못 끊겠다. 커피 마실래요? 왜? 커피 마실 때 너무 행복하니까. 바닐라 라떼, 프라푸치노, 카페 라떼 그리고 거기에 생크림 듬뿍 얹어서 아니면 몸 생각해서 아메리카노 이렇게 드시겠다고 이제 하신 분도 있는데 이 순간에 커피를 마실 때 순간의 행복 그 순간에는 커피가 주는 행복감에 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몸에 굉장한 위해가 갈 수 있다.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빨리 나타나고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에 문제가 발생되고 자궁이 차가워지고 손발이 차가워진다. 커피를 마신 사람 중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가 나은 분을 찾기가 힘들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나은 분들 대부분 커피를 끊은 분들 중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린 8가지에 9번째가 커피, 카페인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한다, 끊어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추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9가지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의 식이요법 원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후에도
다음 원칙과 함께 계속 반복해서 주입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바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